수열입니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수의 숫자나요. 수의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의 배열이 규칙이 있으면 예측 가능합니다. 네. 규칙이 있으면 100번째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측 가능하죠. 이런 것들만 우리는 답니다. 당연히 수학에서 그런 거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봅시다. 2, 8 이 사이에 뭘까요? 4 나왔습니다. 또 5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입에서 나온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는 더하기 생각, 하나는 곱하기 생각. 네, 늘 수학은 사칙경사의 기준인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가 한 묶음이고 곱하기가 한 묶음이고 더하고 생각하나 곱하기 생각하나 이런 거죠.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열도 딱 저 두 가지만 배웁니다. 더하기 버전과 더하기로 규칙이 생기는 거하고 곱하기로 규칙이 생기는 거. 네.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차이, 3차이여서 네. 같은 비율 2배여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걸 arithmetic progression 네,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건 geometric progression 번역하면은 산술적인 수의 별, 기하급수적인 수의 별. 다시 생각해보시면 이건 산술 평균입니다. 2분의 a 더하기 b. 이건 기하 평균입니다. 루트 ab. 산술이 더하기고 기하가 곱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함수에서는 더하기 함수는 도대체 뭐고 곱하기 함수는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2가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2가 계속해서 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 없으세요? 맞습니다. 1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함수를 지수 함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네, 이제 수원에 처음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요. 네.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지수 함수 나중에 배우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이렇게. 그 2는 10제곱만 돼도 1000이 넘어가니까 확 커져요. 그죠? 네. 근데 이분께서는 느긋하게 따박따박 이렇게 커집니다. 일정하게 커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등차수열부터 할 거니까 2, 5, 8. 그럼 그 다음 수 뭘까요? 11.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선생님이 이제 넌 이제부터 A1이라고 하마, 넌 A2라고 하마, 넌 A3라고 하마, 넌 A4라고 하지. 그렇다면 10번째 항은 무엇일까요? 29. 29? 맞습니까? 끄덕끄덕. 어떻게 생각했어요? 4-. 브라보. 네. 아니, 정말 멋진 생각이죠? 네. 또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지금 진호는 3L-를 얘기했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까? 네. 평균이 예, 흔히들 평균이니까 또 얘기해보세요. 5 정도. 오. 3n-1 9일 때 5를 3n-1 플러스 3. 나 여기 왜 1 없었대? 두 번째 건 없어 1 없습니다. 3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아니 3n 마이너스 1 가로 묶고 플러스 2. 여기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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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3이 9번 커진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왜 우리 꾸미기 때 했던 화단에 나무 심는데 칸수는 3개인데 지점수는 4개잖아요. 그죠? 칸수와 지점수의 차이 때문에 10번째가 맞으면 이거 용어 배웠죠.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차이가 일정하다고. 이거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네, 공차가 너무 유명해졌죠. 네. 있어요. 자, 네. 자, 그래서 공차가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9번 더해지는 거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정리하면 이거 되는 거 알겠어요? 네, 똑같은 얘기고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인 게 간격이 3으로 일정하면 그건 무조건 3의 비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만 하는 얘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수학을 안 배워서 이제 우리가 미숙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 마지막에 기말수 때 경우의 수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3 기준으로 막 분류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거였죠. 3, 1, 2, 3, 4, 5, 6, 7, 8, 9 하면 이것도 등차수열, 이것도 등차수열, 이것도 등차수열이에요. 간격은 다 30이죠. 이것은 3n이고 이건 3n-1이고 이건 3n-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10번째 항을 물어봤는데 진호는 10번째 항을 대답하고 이유를 설명할 때 일반항을 n번째 항은 뭐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어떤 값이니까 일반항을 바로 얘기해 줬어요. 일반항이 3n-1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항에다가 정원이가 얘기한 방식 공차를 초항은 A라고 공차는 뭐 디퍼런스? 나 뭐 디스턴스 이런 식의 개념이겠죠. D가 공차를 D라고 하고 공차가 n-1번 더해진다. n번째는 n-1번 더해진다. 이게 지점수와 칸수의 차이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n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 주인공 변수가 n이거든. 그럼 n에 가는 1차식이죠. 1차항이 dn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아요. 진호가 얘기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격이 3이면 3n, 간격이 4면 4n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얘들아 이거 1차항키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fx는 그러니까 공차가 기울기인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이걸 뭐 그래프화 시키면은 1 커질 때 뭐 3 커지고 또 1 커질 때 3 커지고 1 커질 때 3 커지고 이렇게 딱딱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걸 우리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세는 수. 그러니까 점점 이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전에 배웠던 함수점 실수 전체로 하면은 그게 바로 직선인 거죠. 계단이 직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같은 간격 좀 크게 쓰고 줄까? 같은 간격 배수 1차 함수 직선 등차 수열 이게 다 같은 말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은 진짜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니까 학년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고1, 고2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는 당연히 제일 쉬운 기점으로 공부하기 좋습니다. 자, 편하게. 자, 네, 그럼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맛이나 볼까요? 좀 수열 퍼즐 같은 단어예요. 100번째는 무엇일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288페이지를 볼까?
자, 네, EQ 문제 1번에 1번. 제5항이 8, 그걸 전 이렇게 쓰겠다. A5는 8. 제8항이 26. 네,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이 공부할 필요가 있었겠네요. 여기서 네, 산술평균 얘기했으니까 이야기를 보도합시다. A, B, C라면 등차 수열이 A, B, C라면 등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가 양쪽의 평균이니까 네, 가운데의 두 개가 양쪽 걸 더한 것 같다. 또는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그렇게 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렇게 써놓을게요. 네, 이건 산술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단어에서는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지도가 되게 놀라운 조건을 하려고 했는데 따로 봐야겠나? 자, 숫자가 258이었죠? 258, 11, 그 다음에 A 10번째를 모았는데 이게 A 첫 번째였어. 근데 A 9번째하고 A 첫 번째 가운데가 A 5번째더래. 그래서 A 5번째는 이것보다 삼각의 시장이 바로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14면은 예, 두 개 더해서 28 나오면 되는 거니까 26인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또는 뭐 11을 더한다든가. 거기서 이제 그냥 3 더해서 29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등차 중앙 개념은 꼭 연달아서 세 개 아니어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간격으로 있는 거면 더 넓혀도 간격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등차 수열인 것을 같은 간격으로 항을 고르면 그것끼리도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짝수 번째 항들 다 등차 수열 되고요. 등차 수열의 3의 배수 항들 다 등차 수열 되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좀 잠깐 정리하려고 등차 수열 이런 요소는 A 초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을 맨날 옛날 역사 선생님이 초, 중, 말과 전후를 구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첫 번째 초항이고요. 그 다음에 D 공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 항수라고 합니다. 항수. 네. 자, 그걸로 이제 일반식이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풀이는 모든 문제 중에 풀이가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A5는 하면 이걸 씁니다. A 더하기 4D. 이게 이 공식을 제가 방금 쓴 거예요. A는 이건 8. A 더하기 7D. 이게 지점차 칸수의 차이라고요. 일단 이것이 좀 연습이 되셔야 돼요. 연립해서 풉니다. 그러면 A와 D가 나오겠죠. 자, 그걸 가지고 AN을 뭐라고 했지? 일반항을 구해라. 그러니까 AN을 구해야 돼요. 그죠? AN. 그러니까 A 더하기 N-1을 구해야 돼요. 자, 이걸 풀면 이걸 이렇게 위로 빼면 3D가 18이 되니까 6이 되네요. A가 6. A가 6이면은 D는 2분의 1이에요? 그럴 리가. D가요. D가 공차가요. 공차가 6이었구나. 이제 400분 24 빼기 10 14 빼기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네. 계산부터 안 써왔었습니다. 쪽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n-1 곱하기 6 해서 이제 6n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푸는 걸 출제로 내놨겠죠. 자, 딱 이 공식 이 익혀지는 순간까지만 이렇게 푸세요. 봤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제가 계산이 약해서가 아니고, 네. 연립방식은 너무 기계적이어서 이렇게 풀면 수열에 대한 어떤 능력치가 성장하진 않아요. 수열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같은 간격인데 5에서 8까지 3칸 만에 24가 증가했어요. 14가 잠깐. 너무 기대돼. 3칸 만에 18이 증가했어요. 18이. 아 진짜. 네. 자, 18이 증가했어요. 네. 3칸 만에 18이니까 60 커졌겠죠. 공차 그냥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3칸 만에 60 커져요. 다 끊었다 볼까? 민지 노래 한번 할래? 60 커져요. 그리고 A에는 무조건 6n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5,8을 지난 직선이야. 저기다 5 넣으면 8 나와야 돼. 알겠어? 그 5, 6, 30이니까 8 나려면 22를 빼야 돼. 그죠? 이렇게 풀릴 방법이야. 이게 제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열만큼은 제가 다음 주에 풀이 검토할 거야. 연립방식을 얼마나 썼냐? 연립방식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제가 노래해줄게요. 수열은 완전히 이렇게 그 퍼즐 풀듯이 그 상황을 이해해서 그 상황의 규칙을 빨리 파악해서 적용을 하듯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저 방금 직선의 방식 풀듯이 풀었어요. 그죠? 기울기가 6이고 5,8을 지난 직선을 구하시오. 이것과 똑같이 풀었습니다. 네, 똑같은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2번 문제. A4가 2고 A12 10이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노골적으로 해보죠. 이건 4,2고 이거는 10,-10이에요. 그러니까 6 커질 때 10이 작아졌으니까 기울기는 -2예요. -2n이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그러면 플러스 10이겠다.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라고 등차수열. 그것만 깨달아 그냥. 등차수열 우리가 확실히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익히 문제 2번. 자, 이제 이 녀석도 이 문제 2번은 첫 번째 항이 88이고 공차가 -3일 때 그럼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언제처럼 음수냐 이런 건데 이 문제를 AN의 공식이 이거니까 88 더하기 n-1 d 하고 이렇게 해서 3n 네. 플러스 D가 3. -3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3 그러면 91 그래서 91 3n 사인이 3분의 91 30과 3분의 1 따라서 n은 31 이렇게 풀면 수열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저렇게 풀 수는 있어야지. 공식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제발 저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이제 파악이 되면 이렇게 풀어야지. 88에서 30 줄어. 88과 비슷한 3의 배수가 90인데 90. 그죠? 90 떨어지면 딱 음수네. 그죠? 그 전에 87이니까. 그럼 90이 -3이 30번이니까 -3이 30번 갔으면
31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1번째 항이 처음으로 무수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식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규칙을 파악해서 풀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거 만약에 식을 세운다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어떻게 세우겠어요? 합이 네. 과외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6은 마이너스 4다. 그때 A10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또 여기에 의해서 A는 A 더하기 T, A8은 A 더하기 7D는 0, A6은 A 더하기 5T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열심히 10번씩 풀었고 A하고 T를 구한 다음에 A하고 T를 쌤이 후딱 암산해볼게요. 그러면은 16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N을 구한 다음에 A10을 갈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A10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취향만 할 텐데 뭐 16에다가 16에다가 마이너스 4를 뭐 9번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16 마이너스 36 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풀 줄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푸세요. 처음에는 문제를 딱 보면 등차 수열 문제는 진짜 대부분 딱 보면은 식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12번의 식. 왜냐면 위지수가 3개야. A, T, N.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보통 이렇게 항수를 준다. N을 좀 많이 줘요. N을 처음 문제들이. 그러면 그때는 저도 이거 씁니다. 저 99% 이 공식만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1, 4, 7 그 다음 뭐야? 10? 이거 일반항 구하고 싶어.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30 커지네? 3n. 오케이?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1 넣어야 돼. 그럼 뭐 뒤에 뭐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좀 첫 번째 공식이 쓸 일이 없어. 이렇게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민성이나 괴롭혀볼까?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A에는 A이요? 몇 N일까 일단? 일단 마이너스 4. 오,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뒤에 네, 마이너스 2. 오, 브라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공식 쓴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아니 그 공차로 기울이다 그것만 외우고 뒤에는 1 넣었을 때 초항 A가 나오면 돼. 생각해봐. 1 넣었을 때 A 나오려면 D 빼고 A 더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외우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N이 이건 지금 초항과 공차를 할 때고 초항 공차를 할 때고 숫자로 N을 숫자로 할 때는 저도 위에 거 쓴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N이 숫자면 여기 괄호 풀 필요가 없잖아. 그죠? AD가 숫자일 때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공식이 여러 개면 각각 되게 적합한 상황이 있어요. 네, 그냥 그때 쓰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이제 그래서 왼쪽 공식을 써서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이게 양 끝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있겠지. 근데 이거 가운데가 얼마야? 5겠지, 그치? 2, 3, 4, 5, 6, 7, 8이 있으면 6이 마이너스 4야. 그럼 8쪽이 음수겠지. 이쪽이 플러스고, 그치? 그리고 5가 0인 걸 알 수가 있어.
너무 당연하게도. 그럼 이제 10번째 뭘까? 마이너스 9일 때, 11대 이렇게 생각해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4씩 가도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냥 4씩 가는 게 낫겠네. 4, 8, 12, 16, 20. 오다 뭐 9단도 못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번. 이큐 3번은 2하고 35를 주고 사이에다가 10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등차수를 만든대요. 그럼 이제 공차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며 A6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일 겁니다. 항이 총 몇 개일까요? 그렇죠. 12개의 항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 몇 개 커졌을까요? 그렇죠. 이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 커졌는데 공차가 11번이니까 공차는 3을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그냥 생각해봅시다. 이게 A0이라고 미안해요. 얘는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면 X0이에요. 그죠? 이건 X11이고 네. 그럼 가운데 항 따위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그냥 뭐 6번째 항은 차근차근 이렇게 세가셔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운데가 있긴 있어요. 가운데가 얼마겠어요? A0과 A11 가운데 0과 11 가운데는 5.5겠죠. 5.5. 그래서 X 5.5가 있다고 합시다. X 5.5는 이것의 그 평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37일 거예요. 분수가 아니고 수수하고 싶은 마음을 읽었구나. 고마워요. 네. 공차 반 개겠죠. 근데 공차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5 더하면 돼요. 그래서 20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근데 4번. 이제 세수에 대한 얘기고, 세수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이 등차 중앙입니다. 세수의 합이 10이고 곱이 48 때 세수를 구하여라.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연속된 세 자연수에 대해서 뭐 하면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잡으면 아니야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n-1, n 플러스 2 기억나나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세수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가 아니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라. 그냥 이걸 알려주는 유형입니다. 합도 곱도 예뻐요. 오케이? 그걸 가지고 연립방 시키면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네. 뭐 풀이 과정을 보여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식으로 풀 수 있겠지. 합은 3a가 나오고 곱은 a 곱하기 a 점 마이너스 d 제곱이 나오겠지. 합이 24고 합이 10이고 곱이 48이니까 a는 4를 대입해서
B까지 구하면 아마 나오게 될 텐데 합이 10이야. 그러면 어쪽에서 3, 4, 10이니까 여기가 4이니까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4, 4, 4. 알겠어? 네, 48이 4 곱하기 10이잖아. 그래서 여기 2, 6인 걸 그냥 좀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퍼즐 같은 거라고 진짜. 그것도 규칙이 더하기일 뿐이야. 그래서 그럼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4번에 2번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 근각의 시험격을 연결시킬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합이 6이고 그러니까 두 개씩 그 근각의 시험격 알겠지? A, B, B, C, C, A 이게 -4고 그때 A, B, C를 구하세요. 그런 식의 지금 질문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식 만들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네 대충 하세요. 이거 분명히 가운데가 2라고, 알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 되려면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 생각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1, 2, 3이겠지. 1, 2, 3 하면 근데 이렇게 음수 안 나와요. 음수가 있어야만 할 거야. 그죠? 네. 그럼 이제 0 바로 건너뛰어서 -1 뭐 그다음 뭐냐 이렇게 이 정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2 10 -5 택도 없네. 그러면 -2 2 6 이걸 할까요? 그러면 -4 12 12 -12 오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당연히 식세에서 풀 수 있다면 그런 거죠. 우리 등차 수열 문제 구경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항이 뭐고 몇 번째 항이 뭐일 때 몇 번째 항은 또는 몇 번째부터 뭐 음수가 되느냐 사이에 몇 개를 껴넣었다 어떻게 되느냐 뭐 세수를 가지고 이런 식의 주문이 있다. 그때 나머지 어떤 걸 구해야 하라 이런 식의 문제들. 이 문제 5번도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나머지 정리하고 이런 걸 했네요. 나머지 정리한 것은 이때 그냥 x에다 -1, 1,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1 집어넣은 거하고 F1의 2배가 F-1 더하기 F2다. 그 다음에 F-2는 0이다. 를 가지고 10번씩 풀어서 A하고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죠? 네. 그렇습니다.